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서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문재인 지지가 올랐는데 미국의 진단 키트 수출 때문에 올랐다. 아,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석까지 나와요. 네. 근데 트럼프하고 둘이 대화를 한 게 24일. 네. 그럼 일주일도 더 지났어요. 네. FDA에 뭐 잘 부탁한다. 네. FDA 지금 긴급 승인이 안 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봐도 명단에 네. 없어요. 없어요. 예, 22개밖에 없어요. 네. 21개. 그래서 근데 잠정 승인이고 사전 승인이라다가 잠정 승인을 받았다고 우기고 빡빡이. 잠정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 없죠. FDA 문건에 그 안에 내용에 예, 잠정 승인이라는 말도 없고 사전 승인이라는 말도 없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내일이나 뭐 내일 조만간 승인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그거 자체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16일부터 미국의 그거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네, 그 네. 시즌 사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15일 동안 테스트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이나 되면 딱 15 업무일. 예, 예. 업무일로 15를 계산하니까 네. 4월 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났으니까 예, 내일에 나면 예. 정상대로 난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이야기에서 뭐 트럼프가 예. 그래 빨리 좀 급형으로 통과시켜 줄게. 예.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 미국 시스템이 그 승인한 절차를 급행으로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왜냐면 그 진단 다른 거는 몰라도 진단 키트라는 거는 그 실제로 얼마나 그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있냐 정확도가 있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테스트 기간은 필수적인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뭐 좀 처지는 네.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네. 뭐 아프리카 나라나 네.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수출을 했다 하면 헝가리나 뭐 지금 그런 나라들이에요 주로. 네. 그건 뭐 이해가 가지만은 네. 그야 뭐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미국에 가서 FDA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트럼프가 하루 만에 도와주고 문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아무런 거예요. 증거도 네. 없고 흔적도 없는데 외교부가 또 문한테 아부한다고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자부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왜 그거를 해요? 그것도 외교부에 그 TF가 또 끼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 TF가 만들어지는 모양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가도 실질적으로 그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FDA 승인한 진단키트 중에 에버트사에서 만든 진단키트는 양성일 경우에는 5분 이내 진단 결과가 나오고 음성은 13분 동안 기다려서 반응이 안 나오면 13분 만에 나온다 그러니까 6시간 걸리는 우리나라 진단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진단키트가 있는데 뭐하러 그 6시간 이상 걸리는 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속이 그리고 중요한데.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루에 어마어마한 하루에 양의 수십만 검사를 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이 확진자가 한 네. 2만 7천 이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적어도 27만 명은 훨씬 최소한 더 있을 27만 명 이상은.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을 하는데 한국은 네, 지난 8주 동안 한 게 네. 그 26만 명 했을 때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검사 수준이 미국에 하루 하는 것만큼밖에 안 된다. 여태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진단 키트가 안 들어가도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미국이 필요하다, 긴급으로 사용 승인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한 거는 뭐 방역복이나 차라리 벤틸레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제일 컨디션, 중요한 거는 이 인공호흡기하고 에크모, 예. 그다음에 마스크, 예. N95 마스크, 예. 그다음에 방호복 이게 부족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문재인과 트럼프 통화에서 트럼프 말로 보면 문재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예. 그렇게 말을 했고 예. 그래서 한국이 8일 동안 할 걸 우리는 한국이 8주 동안 할 걸 우리 8일 만에 했다. 예. 이렇게 자랑을 했고
진단 키트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네. 문재인만 예. 미국이 의료 장비를 부탁했다라는 걸 진단 키트라고 이렇게 네. 특정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는 다음 날 시젠을 갔잖아요. 예. 예.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진단 키트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진단 키트 이야기를 했다면 트럼프가 그 전화 통화하는 모든 국가의 진단 키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의료 장비 이야기를.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방호복이나 마스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달라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지금 네, 그걸 네. 갖다 쓰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교부가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끼어들었는데 네, 네, 아마 한 15 업무일 안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고 네, 자기들이 그렇죠. 나왔을 때 네, 그러면 문재인의 역할이라고 하려고 네, 네. 사전 승인이 났다고 마치 트럼프하고 그 이- 독특한 관계에 의해서 트럼프의 혜택을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법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이 특혜를 부탁했고 예, 급행 예. 우리가 옛날에 뭐 동사무소 같은 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급행료. 급행료 같은 거 네, 줘라 줄 수 네, 있으면 관청에서. 네. 그래서 트럼프가 급행료를 그 문재인 말로 받고 받아줬다. 예, 이 이야기를 자랑하는 건데 예. 한편으로 보면 창피한 일이고요. 그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FDA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들어가서 딱 보니까 사전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잠정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긴급 사용 승인이 예, 그거 자체가 그게 자체가 지금 잠정 네. 승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너무 긴급 사용 승인에 또 잠정 승인이 별도로 있고 그러지 네, 않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보면 문재인의 공을 증명을 못하고 또 우리가 왜 하루 만에 해준다는데 안 나오냐 하니까 예, 예, 이제 저 사람들이 나왔다. 예. 그러고는 둘러대면 이제 나왔다. 그래도 사이에 며칠 만에 진짜 나와버리면 예. 된다 생각하고 질렀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왜 그러면 지금 진전이 안 되냐? 네. 또 잠정 승인이랑 공문 보자. 예, 뭐 그리고 회사는 어디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상 안 가르쳐 줬다다가 또 어제 그 뭐 이윤강인인가 뭐 예, 예, 외교부 예. 팀장이 주진 그 네, 김어준 김어준, 쪽에 네. 가서 세계 회사를 오후에 통보했다거든요. 예, 예.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시젠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시즌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 안 그러면 왜 들어있겠죠. 시젠을 가요? 네, 문재인이가? 예, 시즌 들어있겠죠. 그런데 시즌의 주식이 오늘도 폭락하고 어제도 폭락했어요. 월요일 날 갔다고 오후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했다는데 14만 원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오늘 지금 8만 원 하고 있을 거예요. 8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 예. 급등했다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가치가 올라갈 만큼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10만 원대를 넘어갈 정도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예.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적거든요. 오늘 이 시간 현재 86,400원 목요일 날 오후 네, 2시 계속 떨어지네요. 35분에 네. 예, 그러니까 오늘만 8,300원이 떨어졌어요. 네. 9%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외교부의 그 잘못된 그 보도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들어간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수출해봤자 이제 한국이 경쟁력도 없고 돈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주식계를 겨냥해서 네, 네. 사실상 의미만 있는 거죠. 주가 그렇죠. 의미. 예, 예,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아마 내일 안 나오면 예. 정상적으로 나오는 업무일보다도 15일이 경과했는데도 네. 안 나왔다. 이거는 네. 뭔가 검사를 좀 더 해라. 예, 실적으로 뭔가 보완을 뭔가 해라. 보완을 예. 해라.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문 정권이 급하게 많이 급한가 봐요. 빨리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거기다가 또 그 한미 그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도 타결이 안 됐는데 오늘 타결된다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기가 찬데요. 네.
자, 다른 한편으로 그 지금 이 수도권에 예, 예.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확진자가 한 1,000명 되죠. 1000명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주로 나오고 있는 감염 경로가 예. 지금 이 뭡니까? 외부에서 이제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 입국자로서 들어온 교포나 외국인에 의해서 네. 감염이 지금 네. 이루어지는 네.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원장님 계신 그 의정부 네. 성모병원이 네, 그 폐쇄됐죠. 지역 거점 병원이죠. 북부 경기 북부.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과 외래가 폐쇄됐거든요. 그 8층 병동은 코호트 격리를 시작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경기도 북부에서 예. 의정부 성모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권역 응급 의료센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권역 외상센터이기도 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 북부 주민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예. 거기 응급실과 외래가 폐쇄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지금 초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외래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던 분들도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그 폐쇄돼 버렸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약을 언제까지 폐쇄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먹을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고 다니시고. 지금 이제 이쯤 되면 환자가 다녀갔다고 확진자가 네. 병원을 폐쇄하는 일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저는 지금 이제는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는 거를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의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가 황 소장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했지만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환자들을 우한 코로나 말고 다른 환자들을 보는 병원과 우한 코로나를 보는 병원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1차, 2차, 3차 다 분리를 해서 양쪽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분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꼭 그 의료 전달 체계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하고 우한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분리가 돼야지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다른 중증 환자들 돌아가실 분을 없앨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확진자로 색출되지 않은 네, 무증상. 병에 걸려 있지만 네.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확진자지만은 네. 확진자가 아니라 감염자가 확실한데도 네. 본인도 그렇게 느끼면서도 검사도 막 회피했고 해서 네. 그냥 버텨보자고 네. 하면서 버티는 사람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 뭐 한국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보면 네. 그것보다 한 서너 배, 너댓 배, 어떻게 보면 한 10배, 20배쯤 되는 확진자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만 대 다 다닐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걸 폐쇄 안 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그거 드러난 거, 빙산의 일각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모르겠어요. 막 사업장이면 하루 이틀 소독한다고 폐쇄한다는 건 이해가지만, 병원을 이 와중에 네. 저렇게 격리 폐쇄하고 소란을 떨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에 얼마나 잘 대응하라는 것은 이게 보건 의료 인력을 네. 어떻게 유지시켜서 그 능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죠. 폭주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에 대구에 갑자기 신천지 폭정하니까 거의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무너지는데 뭐 한 사나흘 만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뭐 한 3,000명쯤이 밖에 대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의 보건 의료 인적 자원들을 네. 지치지 않고 네. 템포를 길게 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네. 지금 보면 이게 사망률이 높은 나라와 높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보면 치료 역량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폭증해서 의료 인프라가 감당을 못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네, 넘어버리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 같은 경우에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뉴욕 지금 소식을 듣고 있는데 완전히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의 중심지고 다국적 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뉴욕이 네. 지금 이거에 집중적으로 그냥 붕괴되어 버리고, 한꺼번에 환자가 폭증해 버리니까 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 네.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 네. 그러니까 이제 세락한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뭐. 같은 그런 네. 도시들이 네. 이제 병원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인건층이 많이 네, 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이런 소업 단위들이 너무 네, 많고, 네, 네. 디트로이트에는 뭐 경찰까지도 숫자가 적은데 네. 25%가 자가 격리돼가 네. 공적 기능이 마비돼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유지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환자 한 명이 다녀갔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 정도 하고 네. 그 병원은 기능은 유지해야지. 저런 식으로 폐쇄해 버리면 어쩌자는 그게 이제 폐쇄를 하는 측면이 이제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차, 2차, 3차 병원들 이제 대학병원 급들은 중환자들이 많아요. 예. 중환자들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 중환자들이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도 막 너무 오랫동안 폐쇄를 한다든지 그 전번에 은평성모병원 다시 개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낭비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쇄 기간을 폐쇄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고, 이제 지금은 그럴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서 폭증을 해버리면 그럴 여유가 없겠죠 그때는. 지금 솔직히 어느 네. 시점에서부턴가 예. 우리가 처음에 이 사태 나고 한 달 반쯤은 네. 지겹도록 예. 몇 번 환자의 동선이 어떻고 행적이 네, 네, 어떻고 네. 추적하고 이랬지만, 예. 이제는 그런 추적을 한다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추적의 경로는 지금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추적 지금 몇 번 어디에 구청에 우리 재난 문자가 오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라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런 보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일 처음 초기에 초기 상태일 때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기 전에는 그 추적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10,000명이 되는 환자를 뭐 그중에 무슨 뭐 나와서 치유된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몇천 명을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구에 환자 폭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 공보위 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이. 네. 군의관 대신에 3년 동안 공중보건. 시골 같은데 보건소가 있는 사람. 공중보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학조사관 인력이 없는데 그 공중보건의를 교육시켜서 역학조사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직접 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는 실제로 다 의사니까 거기 가서 직접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숫자가 1,500명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력이 갑자기 투입이 되니까 네. 그래도 이 인프라가 유지가 폭증한 상태에서 유지가 된 거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유발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그 동안에 뭐 다른 한편으로는 예, 의사들이나 또 뭐 간호사 예. 숫자가 좀 과잉이다 예,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의대가 많다, 예. 의대 줄여야 된다 이야기도 예,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료 인력들이 많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인력들도 많고 예. 또 간호계통에도 또 유휴 인력들이 많으니까 간호사는 지금 인력 많이 부족해요. 이제는 좀 부족하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 사태 나기 전에는 예. 그래서 아니 사태 나기 전부터 그건 간호사 특정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예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네, 상태에서 그렇죠. 극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가 예. 넘어간 거거든요. 예. 제 판단은 공중보건위가 이번 대구를 캄다운 안정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크게 그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쓰임은 없지만 또 예, 예. 군의관이나 예, 군에서 그건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도 도움이 그렇죠.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예. 의사도 숫자가 사실은 좀 많은 나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버텼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지금 이 지금 사망자 숫자나 이런 비율은 예. 딱 나라의 의료 시스템하고 저는 거의 뭐 일치하더만요. 그냥 예. 잘 사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의료 인프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 벨기에, 네덜란드는 언뜻 보면 잘 사는데 안에 네. 내부 구조로 보면 복잡한 나라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망률이 꽤 높아요. 아, 그래요. 벨기에, 네덜란드 네, 같은 네. 경우는. 이태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의사들이 대우가 안 좋으니까 다른 이웃 나라로 다 가버렸다면서요. 한 500만 원 준다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태리 이렇게 네. 많이 죽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월급이 적대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의사들이 예. 그 돈 받고는 그러니까 다 다른 못한다는 다른 데로 거죠. 가버린 다른 거죠. 데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인프라라는 부분이 평소에 좀 좌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저렇게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하는 부분이 네, 지금 난리예요, 미국은.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예. 저렇게 모자라는 미국은 간호사도 부족한 뿐만 아니라 의사도 너무 부족해서 지금 그 해외에까지 미국 의사 면허 있는 사람들 다 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과 대학생들, 간호 대학생들 또 전부 지금 자원에서 와라. 예. 지금 그렇게 권고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네, 학생들. 간호 종합학교 한국 같으면 네, 네. 그런데도 다 증가를 네. 하더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번 기회에 미국이 그 미국 의사 면허를 주면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미국에서요.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죠. 어쨌거나 한국에도 보면 의사 면허를 받고 네. 그 실제로 네. 의료 일선 현장에서 없던 네. 은퇴한 분이나 좀 쉬는 양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쉬는 분들. 네, 그게 뭐 의사가 전체는 한 12만인데 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9만 5천 원 밖에 네, 되는 네,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인력들도 이번에 좀 보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지금 1,000명이 넘었는데 네.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조용히 가다가 가라앉을 건가라고 봤을 때 외국의 예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선진국에 네.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 예를 보면 네. 가라앉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 2차 파동, 그러니까 전번에 그 대구 사태 있을 때 1차 파동이 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수도권에 제가 수도권을 A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 1,000명이 넘어갔잖아요, 확진자가. 예. 그러면 2차 파동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염병은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월 6일 날 계약을 했었더라면 2차 파동은 확실하게 빨리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4월 6일 계약을 연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 달은 최소한 계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예, 이탈리아가 그 치명률이 높은 부분에 예, 예. 10%가 훨씬 넘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이탈리아는 검사를 주로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 예, 이 비율이 예, 1 1% 2% 이렇게 나왔다. 예,
자, 한국은 만약에 한국의 80대 이상 예. 치명률은 네. 18.6%라잖아요. 예. 근데 이태리는 주로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검사 능량에 한계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검사를. 예. 그럼 한국에 지금 저렇게 치명률이 1.7%로 낮게 나온 부분은 아, 상대적으로 신천지 쪽에 집중하면서 신천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 신천지에 나이 많은 뭐 80대 이상 노인이 별로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아진 거 아니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신천지를 전수조사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드러나게 하는 효과도 있었고 치명률을 낮추게 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그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했다면 치명률은 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수조사를 해버리니까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치명률이. 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이태리가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폭증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대비를 안 하고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에서 프로 축구를 하는데 그걸 무관중 경기를 하니까 그 밖에서 경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자기 팀 응원하는 문화 그런 걸 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그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 데 중요한 건데 그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니까 환자 폭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 폭증을 하면 의료 인프라는 당연히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자, 없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네. 이 낮은 치명률 부분에 네. 샘플 왜곡이 검사받은 샘플에 왜곡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네. 문재인 쪽을 대선 때 찍은 사람을 많이 그렇죠. 당연히 되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검사 결과 그 치명률은 실제로 그거를 100% 인정하기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는 주로 신천지가 젊은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 위주로 전파를 하지 신천지가 뭐 나이 70, 80 되는 사람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할 이유가 사이비 종교가 그런 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지금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의 엄청난 숫자가 네. 신천지 교인이거나 네. 또 교회 쪽에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간염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확진자 중에 죽은 사람이 네. 치명률이지 않습니까? 네. 자, 영국이 8%, 프랑스가 뭐 이렇게 프랑스도 치명률이 높아요. 7.1%. 네. 그다음에 스페인이 8.9%, 이탈리아가 11.9%인데 네. 한국이 유독 낮게 나오는 거는 이 검사한 전수조사 해버려서 그래요. 예, 샘플 자체가 이렇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병의 무서운 거를 느낀 게 뭐냐면 신천지 조사를 할 때 무증상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그 증상이 있다고 한 사람에서도 양성이 나오지만 나는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그 이야기했던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양성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도권에도 증상이 전혀 없는데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2차 파동이 언제 올지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일단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